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빵 실기 중 빵도넛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발효 반죽으로 꽈배기형 또는 팔자형으로 만든 이스트 도넛이죠. 자, 페이지는 253페이지고요. 요구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요구사항을 보시면 배합표에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자, 12가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12분 안에 계량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반죽을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하시오. 단,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 첨가하시오. 세 번째, 반죽 온도는 27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네 번째, 분할 무게는 46g씩으로 하시오. 다섯 번째, 모양은 팔자형과 트위스트형으로 만드시오. 여섯 번째, 반죽은 전량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나왔으니까 전량을 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제빵인데도 불구하고 박력분이 20% 사용된 이유는 약간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박력분도 사용이 되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빵도넛은 튀기는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의 기름 냄새가 있어요. 그런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넌메그라는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넌메그. 고작 0.3% 사용을 하죠. 요거는 많이 넣으면 너무 향이 세져요. 그래서 0.3% 2g 정도만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닐라 향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 바닐라 향이 없으면 생략 가능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다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빵을 만들면서 보는 게 설탕의 비율, 그리고 달걀의 비율, 그리고 유지의 비율입니다. 요 세 가지의 비율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한 10%가 넘어가면은 오늘 반죽은 조금 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거를 미리 알고 하시는 게 반죽할 때 내가 실수하진 않았겠지 이런 생각을 좀 덜 수가 있으니까 요 비율을 한번 보면서 오늘 반죽은 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믹싱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이스트는 물에 용해 또는 잘게 다지기인데 저는 오늘 이스트를 용해시킬 거고요. 가루 재료. 자, 가루 재료 여기 있습니다. 가루 재료 설탕, 소금까지 다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스트를 물에 용해시킬 거예요. 다 안 넣고요. 전 용해시킬 때 조금만 넣어서 얘를 이제 저어줍니다. 고무주걱으로 저으셔도 되고 저는 거품기가 편해서 거품기로 저었어요. 자, 거품기로 이스트를 용해시켜 줍니다. 다 용해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반죽에다가 이제 믹싱볼에다 부어줄 거예요. 약간 벽에 태워서 살짝 가루 묻은 것까지 부어주시고 남아있는 이스트를 남은 물하고 섞어서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이제 주걱으로 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달걀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끝! 이렇게 해서 저속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저속으로 믹싱을 합니다. 저속으로 믹싱을 한 후에 반죽이 한 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클린업 단계에서 이제 유지, 쇼트닝을 넣을 거니까 이렇게 1단으로 돌려줍니다. 자, 한 단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기계를 끄고 쇼트닝을 넣어줍니다. 쇼트닝을 바르실 때는 반죽에다가 붙여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반죽에 붙여서 발라주시고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다른데 묻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계속 저속으로 돌릴 거예요. 저속으로 유지가 안 보일 때까지 믹싱을 합니다. 유지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믹싱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유지가 안 보이죠? 요때 이제 중속으로 믹싱을 합니다. 중속 또는 고속. 보통 이 중속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고속으로 하게 되면요, 반죽이 빨리 되긴 하지만 마찰력에 의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속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기계를 끄고 중속으로 갈게요. 중속으로 돌립니다. 지금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 아직 클리어 단계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거친 표면이 최종 단계가 될 때까지 믹싱을 합니다. 최종 단계. 제가 작년 영상에서는 이 빵도넛을 최종 단계 초기까지만 믹싱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요거는 손으로 잡고 튀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믹싱을 많이 하게 되면 반죽이 쭉쭉 늘어나서 만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그 초기라는 게 사실 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굳이 빵도넛은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빵도넛이라는 게 우리가 만지고 튀길 때는 편하겠지만 믹싱을 많이 할수록 더 쫄깃하고 더 맛있어. 식감이 더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믹싱은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최종 단계까지 믹싱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믹싱을 합니다. 자, 점점 벽에 있는 반죽들을 긁어오는 게 보이죠? 제가 손댄 거 없어요. 지금까지 손댄 거 없고요. 이 반죽이 탄력이 과해지면서 점점 믹싱이 점점 이제 탄력이 과해지면서 벽에 있는 반죽들을 다 당겨오는 거예요. 지금 당겨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요 정도 거의 반죽을 당겨왔으면 거의 최종 단계까지 다 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돌려야 돼요. 더 돌릴 거예요. 자, 벽에 있는 건 지금 다 긁어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 벽에 많이 묻어있죠. 요건 한 번씩 스크래퍼로 긁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많이 긁으면요, 믹싱도 잘 안 될 뿐더러 어차피 들러붙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거의 믹싱이 거의 최종까지 다 되어 갈 때쯤 한 번씩 긁어서 반죽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표면이 좀 매끈하긴 한데 조금 더 믹싱을 할 거예요. 아직 탄력이 조금 강한 단계인 것 같아요. 믹싱을 더 합니다. 자, 계속 믹싱을 해줄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소리를 들어보면은 철푸덕 소리가 나요. 요 소리가 나면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거고, 더 이상 벽면에 반죽이 들러붙지 않으면 거의 끝났어요. 자, 요렇게. 자, 막을 봤을 때 쭉 당겨옵니다. 지금 쭉 당겨 보이죠? 쭉 당겨오고 표면이 매끈해요. 자, 늘려봅니다. 막을 늘렸을 때 요렇게 매끈하면서 풍선껌처럼 얇은 막이 나오고 지문이 비치는 느낌. 그럼 믹싱이 끝. 자, 이렇게 거뭇거뭇한 거 있죠. 거뭇거뭇한 것은 넌매그니까 요거는 별거 아니 넌매그예요. 자, 이렇게 막을 확인되었으면은 다시 붙여서 저속으로 마무리 짓죠. 뜯어놨기 때문에 그냥 꺼내지 마시고 1단으로 마무리를 하고 끝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반죽까지 와서 이 반죽은 조금 진 반죽이니까 손에 들러붙지 않게 손에 덧가루 살짝 칠하시고요. 반죽을 꺼내주세요. 이때 반죽은 더 이상 들러붙지가 않습니다. 벽면에 들러붙지가 않고요. 잘 떼어내 주시고 손실 없도록 잘 떼어내 주시고 이제 표면을 예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예쁘게. 손가락으로 찌르지 않도록 표면을 예쁘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신 후에 자, 반죽 온도 체크를 합니다. 반죽 온도 체크. 저 오늘은 정수기에 정수물만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중속으로만 했을 때 온도가 어떤지 보세요. 온도가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실내 온도가 한 20도 정도였는데 31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냉수를 써도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믹싱이 조금 최종 단계까지 가하는 반죽들은 냉수를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하면서 계속 내가 터득을 해야 되지, 뭐 물 온도를 대략적으로 몇 도를 맞춰야 해도 대중 없어요. 내가 냉수를 쳐도 고속으로 때리면 그만큼 더 35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정수로 하고 했는데 믹싱을 덜하면 27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내가 하면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온도 체크를 다 했으면은 비닐을 씌워서 1차 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가 다 된 반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할을 할 겁니다. 자, 1차 발효가 다 되었는지 확인할 때에는 손가락에 덧가루를 살짝 묻혀서 찔러봅니다.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있거나 살짝 오므라들면은 1차 발효가 끝났고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볼 벽면을 떼어줍니다. 볼 벽면을 떼어주세요. 떼어서 올려줄 거고요. 46g씩 분할을 할 건데 집에서는 철판 사이즈랑 이런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36g 정도로 분할을 할 거예요. 36g 정도로 분할합니다. 가분할을 해서 올려주시고 분할이 모자라면은 붙여서 큰 반죽 밑에 작은 반죽, 짜투리 반죽 붙여서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분할을 빠르게 하시고, 자,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계속 분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분할을 다 하셨으면 뭘 해야겠어요? 둥글리기를 해야겠죠? 자, 처음 분할했던 것부터 차례대로 둥글리기를 진행할 거예요. 막 들쑥날쑥 놓지 마시고 차례대로 놓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둥글리기를 진행합니다. 차례대로. 처음 했던 것부터, 무조건 처음 했던 것부터 차례대로. 자, 둥글리기가 끝나고 끝이 아니라 예비성형을 해야 됩니다. 예비성형. 자, 이렇게 스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스틱을 만들 때에는 밀 때 그냥 힘을 주고 힘을 빼고를 하셔야 돼요. 자, 밀 때 힘을 줍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다시 돌아올 때는 힘을 빼세요.
이런 식으로 스틱을 만드는데 모양이 그렇게 예쁠 필요도 없습니다. 약간의 이제 길게 밀어펴기 위한 그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비성형. 그래서 두 손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비성형이 끝났으면은 비닐을 덮고 중간 발효 들어갈 거예요. 자, 중간 발효가 다 된 반죽은 정형 들어갈 거예요. 반죽이 끈적이면은 내 손에다가 덧가루 쓰세요. 바닥에 덧가루 쓰시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덧가루 쓰셔서 밀어펴기를 할 건데, 자, 밀어펴실 때에는 이 손가락으로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얘는 살짝 굴러주는 역할이고, 손가락 바로 밑 이 부분으로 힘을 누르면서 밀어주고, 다시 돌아올 때는 힘을 빼세요. 힘 주고 힘을 빼고, 이렇게 힘을 주고 힘을 빼고,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손으로 밀어야 되는데 지금 두 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손날을 이용해서 여기 두꺼워지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손이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밀어펴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끝을 여기 끝과 맞춰서 끝부분이 얇아지지 않도록 일정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밀다 보면은 두꺼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 위주로 반죽을 밀어 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죽은 수축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길이를 확인하실 때에는 반죽을 들었다가 놔서, 들었다 놓으면서 반죽을 확인하셔야 돼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길이 확인하시고, 끝에 이렇게 뭔가 이제 수포찬 부분 있죠. 기포? 요거는 이제 손톱으로 살짝 터트려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살짝 들었다 놓으면은 길이가 나와요. 아직 25cm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손을 재는 이유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 손 한 뼘이 20cm입니다. 그래서 제 손 한 뼘을 재면서 하면은 25가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길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 팔자형은 이제 UN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전면 카메라에 제 앞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 앞으로 봤을 때 UN이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목도리, 여기를 베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머리 밑에 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도리는 여기 목으로 와야겠죠. 목에 걸쳤어요. 그리고 베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머리 뒤로 와야 돼요. 그리고 집어 넣으세요. 끝입니다. 요게 이제 팔자형. 애기 포대기 싼 모양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머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집었을 때 꼬리도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N이 아닌 그냥 손으로 바로 꼬았을 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밀어펴기 똑같이 해주시고, 자, 손으로 꼴 때는 일단 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일단 대략적으로 내가 손을 이용해서 비율을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잡고 그대로 그냥 돌아서 싸면 돼요. 끝입니다. 이게 쉬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데 제가 이거를 안 알려드리고 미리 UN을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뭔가 머리는 나오고 꼬리 너무 안 나오고 비율이 안 맞아서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UN을 하시면, 요 상태를 하시면요, 조금 이제 비율이 조금 잘 맞다라는 거죠. 일정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반죽을 25로 안 밀고 조금 짧았을 때 길이 너무 짧아요. 짧았을 때 했던 현상. 짧으니까 어때? 비율이 이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당길 수밖에 없고 얘를 억지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위에랑 아래가 그냥 억지로 잡아 당겨진 느낌이 보이죠. 요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짧으면 내가 억지로 잡아 당기다 보니 요런 느낌이 든다.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너무 길었을 때 현상. 너무 헐렁해요. 뭔가 너무 헐렁해. 이러면 기름이 요 사이사이 다 차요. 그리고 잘못하면 풀려요. 이거 나중에 풀리기 때문에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25cm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꽈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꽈배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에서 33cm 정도를 만들어 줄 건데 길이를 좀 잘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끝부분이 얇아야 돼요. 끝부분을 얇게 만들어 줍니다. 요 끝에 부분을 길이를 맞추고 난 후에 여기 부분을 얇게 눌러주세요. 봉합을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손끝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갑니다. 한 번에 갈 거예요. 한 번에 그대로 그 끝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들어요. 꼬이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서 모양을 살짝 잡으면서 이 봉합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꼭 집어주셔야 합니다. 요게 이제 꽈배기예요. 자, 잘못된 예를 보시면요. 자, 밀어펴기는 잘 했어. 근데
자, 이제 밀어펴기를 하고, 자, 꼬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손이 지금 어때요? 막 뭔가 난리가 났어. 손이 지금 위아래로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손이 여기로 가고 얘는 위로 오고 난리가 났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꼬임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불균일해져요. 여기 위에도 안 맞고,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정하게 가야 됩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그냥 위아래로만 교차한 거지 막 뒤죽박죽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잘못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또 다른 잘못된 것은 너무 짧았을 때. 자,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뭐 꼬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길이가 못해도 꼬임이 3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또 이렇다고 억지로 막 꼬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뺑뺑뺑 막 튀길 때 뺑뺑뺑 돌아가면서 이제 불균일하고 화이트 라인 사라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짧으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잘못된 예. 자, 이 끝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여기서 안 하고 여기 이 중간쯤에서 하게 된 거예요. 이 중간쯤에서. 자, 그러면 여기는 꼬임이 없고 여기만 꼬여지니까 당연히 여기 아래만 꼬임이 생기고 끝은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끝부분만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좀 안 이쁘죠. 자,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일자로 가서 잡고 바로 그냥 들어요. 그리고 꼬이면 살짝 내려놓고 모양을 살짝만 잡아주시고 봉합하면은 끝. 요게 이제 꽈배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발효를 시킨 빵을 이제 넣을 건데요. 기름 예열은 2차 발효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열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2차 발효가 끝난 빵은요, 바로 가져오자마자 넣지 마시고 얘가 발효실 습도에 의해서 끈적이기 때문에 살짝 건발효, 그러니까 바깥에 살짝 말려주시고 넣어주셔야지 조금 덜 끈적이고 만지기도 쉽고 모양도 더 예쁘게 나옵니다. 자, 기름 온도를 체크하실 때에는 기름을 굴러가면서 스텐볼에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굴러서 기름 온도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기름 온도는 175에서 185도 사이를 맞춰서 반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막 175도예요. 그러면 중불에서 넣으면 되는데 185도다. 너무 높다. 그러면 불을 약불로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반죽을 넣을 건데 넣으실 때는 손으로 잡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밑으로 잠길 수 있도록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손을 잡고 이 윗부분이 아래로 잠기게 뒤집어 담급니다. 그래야지 예쁜 부분이 오븐 스프링에 의해서 더 예쁘게 팽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주세요. 옆에 뽀글뽀글 보이죠? 요게 이제 온도 체크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뽀글뽀글이 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다. 그럼 온도가 너무 세요. 불을 살짝 끄세요. 근데 너무 없다. 불을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마지막 한 개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억지로 무리해서 넣었거든요. 이거 온도 넣으실 때 다 너무 이렇게 지금 너무 잠기게 하면은 약간 여기 붙어있는 부분이 살짝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무리해서 넣었는데 시험장에서는 적당하게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적당하게 넣어주시고 자, 뽀글뽀글한 게 지금 너무 사라졌어요. 그럼 살짝 불 올려서 조금 색깔을 내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뭔가 이제 붙지 않도록 살짝 만져주시고 전 지금 무리해서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를 볼 건데 살짝 뒤집어 색깔을 봐요. 아직 연해요, 살짝. 자, 봅니다. 요 색깔이 되면은 뒤집어 주세요. 자, 젓가락으로 찌르지 않도록 젓가락 말고 나무 주걱으로 얘를 눌러서 뒤집어도 상관없는데 전 젓가락이 편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화이트 라인 생길 수 있도록 굳이 얘를 꼭 누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걸 막 뭔가 기름에 잠기겠다고 누르지 마시고 이 화이트 라인이 생명입니다. 요거 하얀 띠 요게 생명이에요. 요게 이제 발효가 잘 됐는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지금 이제 막 억지로 넣어가지고 좀 안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 요 띠를 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색깔도 위에 색깔과 조금 비슷하게 되면은 그때 꺼내시면 됩니다. 꺼내실 때는 불을 끄고 꺼내시는 거예요. 자, 밑에 살짝 볼게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꺼내주기를 할 건데 불을 끄고 원형체를 담궈서 꺼내도 상관없지만 저는 채가 기름에 담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따로 그냥 젓가락으로만 뺐습니다. 젓가락으로 건져서 기름 여기 탄 거 보이시죠? 여기 탄 거. 요게 이제 벽에 묻어서 그런 거예요. 해서 밑에 기름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꺼냈습니다. 요렇게 꽈배기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꽈배기도 마찬가지로 튀겨주세요. 온도 보면서 튀겨주시고 색깔은 사실 아까 색상이 제일 좋긴 한데 집에서 해 드실 때에는 그 색상보다 조금 진해도 돼요. 그래 조금 더 바삭함이 오래 갑니다. 색깔을 조금 더 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46개가 나오는데 그 46개의 색상이 다 동일한 게 좋아요. 어떤 거는 진하고 어떤 건 연하고 하지 마시고 다 동일하게 내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전 지금 이거 아까 무리해서 넣어가지고 지금은 5개 정도밖에 안 넣었습니다. 좀 2번 튀기더라도 차라리 그냥 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맛있겠다 그쵸? 이렇게 튀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튀겨진 반죽 볼게요. 요게 예쁩니다. 요게 요 상태 딱 팔자 나왔죠. 애기 포대기 쌈 모양의 머리 그대로 있고 위아래가 일정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옆에 화이트 라인은 고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옆에 살짝 없긴 한데 약간 고르게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뒷면은 안 예쁩니다. 시험장에서 제출하실 때에는 윗면이 위로 보이게끔 해서 제출하시면 좀 더 예뻐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윗면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튀어나왔어. 이런 거 말고 이거 안 예쁜 것도 몇 개 있어요. 자, 그럼 얘는 탄 거 보이시죠? 아까 여기 탄 거, 벽에 붙어서 탄 거. 얘는 좀 비율이 조금 안 맞다, 그쵸?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고 금방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찌그러졌죠. 색깔이 연해서 좀 찌그러진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드실 때는 색이 좀 확실하게 난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비율이 조금 여긴 짧고 여긴 넓고 안 맞아요. 지금 얘가 가장 예쁩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결론적으로 시험장에 제출하실 때에는 무조건 윗면이 위로 가게 해서 예쁜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꽈배기 형태를 볼게요. 꽈배기 형태는 지금 얘처럼 봉합 안 풀리고 화이트 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정한 두께, 모양이 가장 좋습니다. 얘도 지금 화이트 라인이 한쪽은 좀 치우쳐졌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왜 화이트 라인 아예 없는 경우라든지 뭔가 한쪽이 여긴 있고 여기 있고 여긴 없고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좀 안 돼요. 그런 건 이제 뭔가 꼬았을 때 비율이 좀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 발효가 좀 부족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화이트 라인이 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춰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봉합이 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얘는 좀 짧다. 아까 짧은 거 그쵸? 모양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얘는 두껍고 얘는 지금 안에 쑥 들어가 있어. 그쵸? 꼭이 너무 세게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양은 좀 일자로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살짝 여기는 좀 보시면 이 부분은 좀 뭔가 얇지만 점점 살짝 두꺼워진 형태도 괜찮고 아니면 일자도 괜찮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이 위로 올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아마 뭐 계피 설탕이나 설탕을 묻혀서 제출하라는 말은 없을 거예요. 집에서 드실 때에는 계피는 이제 드시고 싶으신 만큼 넣어서 계피 설탕을 묻혀서 이렇게 제조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뜨거울 때 얘를 하게 되면 녹아요. 약간 발한 현상 우리 공부했었죠. 필기 시험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울 때 말고 조금 어느 정도 식었을 때 묻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빵도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